안녕하세요. 뉴욕 스티주의 한주연입니다. 오늘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뉴욕 맨해튼 부동산 계약 전 바이어의 아파트 점검 리스트를 다뤄볼까 해요.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게 되면 파이널 워크드루라는 집 점검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클로징 절차, 집 점검 순서나 다른 여러 가지 체크 사항이 궁금하다면 미국 부동산, 뉴욕 콘도 구매까지 걸리는 시간과 뉴욕 아파트 가계약에서 계약까지 바이어 주의사항 위에 비디오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뉴욕에서는 집계약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아파트 점검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때 점검해야 하는 목록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체크하셔야 하는지, 클로징 전에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콘도는 인스펙터 고용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인스펙터는 집안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인데요. 주로 히팅과 에어컨 시스템, 배관과 전기, 지붕과 단열, 흰개미 등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이 범위는 콘도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특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콘도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인스펙터가 꼭 필요한 것은 오래된 코업이나 타운하우스나 혹은 일반 주택의 경우예요. 콘도의 경우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에 내관만 공사해서 매매가 되는 경우는 화면의 서류처럼 납페인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문서로 증명해야 해요. 대부분의 경우 내부 공사할 때 벗겨냈거나 벽을 허물어서 다시 세웠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배관의 경우는 빌딩 파이프로 연결된 배관 문제는 빌딩이 책임을 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옆집과 쉐어하는 벽 속에 빌딩과 연결된 배관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빌딩에서 책임을 지게 돼요. 그 외의 경우는 주인이 해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장실 부엌의 배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인이 따로 배관공을 불러야 하고 빌딩에 따라 수퍼가 수리비를 받고 고쳐주기도 해요. 혹시나 모르는 배관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매매 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최근 2년간 소음 불만 상황과 물 새는 문제가 보고된 적이 있는지 콘도 매니지먼트에서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최근 2년 안에 물 새는 공사를 한 적이 있는지 명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명시되어 있을 시에는 무슨 문제였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주인이 문제를 숨긴 사실이 발견될 경우 클로징 후라도 전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게 돼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마지막 집 점검을 하기 전에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출받고 다른 문제에 신경을 쓰다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차질 없도록 꼭 미리 준비해야 해요. 첫 번째는 바이어 렌트 리스 기간인데요. 미국에서 렌트 중인 경우 매매 목적이 거주 목적인 경우는 렌트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매매 계약서 작성 전에 렌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해요. 날짜가 딱 맞거나 렌트 계약 기간이 클로징 날짜보다 많이 남아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클로징 날짜와 맞지 않는다면 잠시 지낼 곳을 알아봐야 하고 이삿짐을 창고에 맡겨놓거나 클로징 날짜를 셀러와 조율하는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세입자 렌트 리스 기간인데요. 매매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렌트 기간을 알아야 해요. 매매 후까지 계약 기간인 경우 간혹 세입자의 렌트 계약서에 매도 후에도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집에 거주 예정이라면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매매 후 이사 날짜를 위해서 바이어 렌트 리스 기간도 함께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에요. 세 번째는 이사 비용인데요. 투자 용도의 매매가 아니라면 미리 이사 비용 견적을 내고 대략의 이사 날짜를 정해 놓아야 해요. 봄, 가을은 이사 업체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콘도 매니지먼트에 이사 날짜를 알리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미리 예약해야 해요. 네 번째는 이사보험인데요. 이사업체에서 빌딩 조건에 맞는 보험 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해요.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빌딩의 손상을 막고자 함인데요. 손상이 발생 시 이사업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사 전 최소 2주 안에 알리는 게 보통이고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을 목적으로 매니지먼트에 미리 계약금을 전달해야 하고 계약금은 돌려받는 것과 돌려받지 못하는 것 두 종류 모두 제출해야 하니까 이사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이사 날짜와 시간인데요. 이사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면 이사보험과 이사계약금을 제출하면서 매니지먼트에 알려야 해요.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사 가능한 시간이고 빌딩에 따라서 평일이라도 이사가 제한되거나 가능 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계획해야 해요. 제한을 하는 이유는 이사 시 이웃의 방해가 적은 낮 시간 그리고 하루에 여러 공사와 이사업체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기 위함이에요.
여섯 번째는 레노베이션인데요. 이사와 마찬가지로 집안 내부 공사를 계획 중이라면 매니지먼트에 미리 알려야 해요. 만약 빌딩 슈퍼가 기본적인 수리나 공사를 맡아 해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사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때는 따로 계약금을 제출하지는 않는데요. 빌딩 슈퍼가 수리 시 좋은 점은 따로 보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가 가능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수리나 페인팅, 마루 시공이 아닌 인테리어 공사라면 공사업체를 고용하셔야 해요. 공사업체와 상담할 경우 빌딩에서 요구하는 보험 조건을 미리 알려서 보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보험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빌딩 요구 조건에 맞지 않으면 빌딩에서 공사업체의 출입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내부 공사와 이사 날짜에 차질이 없도록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이 준비되면 계약 전 마지막 집 점검 시간만 남았겠죠? 집 점검 날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가전제품인데요. 식기, 세척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환풍기, 오븐기, 세탁기 등이 정상 작동을 하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수, 온수, 수압이에요. 화장실, 샤워, 싱크, 변기, 부엌 싱크 등 배수, 온수, 수압을 체크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빌트인 도어인 부엌 캐비넷, 부엌 서랍, 옷장, 그 외에 빌트인 서랍장과 도어가 잘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는 빌트인 선반인 부엌 선반, 그 외에 빌트인 선반이 고장이 났는지 튼튼한지 확인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창문인데요. 방, 거실, 화장실, 부엌의 창문이 열리고 잘 닫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전기 체크인데요. 모든 곳에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파워 스위치일 경우는 어느 콘센트가 파워 스위치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서 파워 스위치는 일정 공간에 콘센트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스위치인데요. 한국은 파워 스위치라는 개념이 잘 없죠. 미국은 일반 스위치와 같이 생겼지만 스위치를 내려놓으면 콘센트가 있다고 해도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파워 스위치인지 인지하시면 나중에 사용 시에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는 컨센트인데요. 집안에 콘센트가 잘 작동하는지 핸드폰 충전기를 지참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덟 번째인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요. 아홉 번째인 히터와 에어컨은 온도 조절과 풍량 조절 잘 작동되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가 보일 시에는 바이어 브로커와 상의를 하면 바이어 브로커가 셀러 브로커에게 전달을 해서 문제점을 고치도록 해야 해요. 가전제품이나 배관, 히터와 에어컨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고치게 되지만 그 외에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는 셀러 쪽에서 고치는 걸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큰 문제가 아닌 이상 그냥 넘어가게 돼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바이어 브로커가 바이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요. 클로징 전이나 후까지 문제점이 고쳐질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하고 큰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는 수리 후로 클로징 날짜를 바꾼다든지 바이어가 수리하는 대신 셀러가 비용을 지불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해요. 정말 불가피한 경우 클로징 날짜가 미뤄지기도 하지만 셀러와 바이어 모두 오랜 기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미리 합의된 클로징 날짜에 계약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계약 날만 남았겠죠.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 같지만 이렇게 확실히 해야 매매 후에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가 있어요. 집을 매매한다는 것이 평생 동안 본인에게 가장 큰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만큼 걱정도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렌트로 오래 살면서 렌트비 낭비와 렌트비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이삿짐, 이사비용과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체크사항은 훨씬 덜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두 좋은 집 서치하시고 문제없이 안전하게 매매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좋은 정보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뉴욕 부동산 상담을 원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